있어, 시야. 그 정도 점수면 괜찮아. 당황했어.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지금 현재 몇 개서부터 시작하냐? 3개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자석이 이렇게 가까워지잖아? 자석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어떻게 되겠어? 아무래도 자석의 끝에 가까울수록 어때? 자기력선은 촘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갈수록 어때?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겠지. 그치? 내가 자석을 이렇게 더 가까이 가져가 볼 거야.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이렇게 2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3개 통과했는데 이제는 몇 개 통과하는 게 됐냐? 5개 통과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기력선에 이제 뭐가 생겼어? 변화가 생겼지.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어? 근데 이 변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야. 그치? 그럼 코일의 입장에서는 어때? 이 새로 생긴 자기력선의 수가 너무나도 짜증나잖아. 그치? 그럼 코일이 굉장히 어떤 상태가 돼요? 화난 상태가 되지. 그치? 그래서 코일이 그래서 코일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새로 생긴 2개의 자기력선을 뭐 하려고 할까? 없애려고 하죠. 그쵸? 상쇄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 상쇄시키는 방법은 뭐냐? 얘랑 정확하게 어때? 반대되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 얘를 상쇄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새로운 반대 방향의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코일 내부에서 이 늘어난 변화에 따른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어때?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이 자기장이 바로 뭐야? 유도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이 자기장의 이름이 바로 유도자기장이야. 유도자기장. 그리고 이 유도자기장이 생겼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항상 동반되는 건 자기장과 전류거든요. 몸 안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뜻한다? 뭐가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 코일에 뭐가 흐르게 되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손가락을 잘 보세요. 내가 통을 어때? 이렇게 뒤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어때요?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 유도전류의 방향은 유도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서 어때? 검류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요, 또 물어보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 코일에 생기는 극이야. 그럼 코일의 대가리 있죠? 이 코일의 대가리 부분에서 생기는 극은 무슨 극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S극.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는 게 뭘까요? 뭘까? N극이지. 그치? 아, 이렇게 가리키는 거. 예,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대가리 쪽에는 무슨 극이 생긴다고 해야 돼? N극 생기지. 민찬아, 너 입장에서는 저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너 입장에서는 얘가 좋아, 싫어? 싫지. 그쵸? 그래서 이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지. 그럼 아래쪽에 무슨 극이 생겨요? 반대인 S극 생겨야죠. S극. 그치? 대가리 쪽에는 N극 생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S극 만들어줘야지. 오케이?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힘도 물어봅니다. 힘. N극과 N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뭐예요? 인력이야? 청력이야? 청력이죠. 그치? 청력 발생까지 문제에서 물어봐. 됐어요. 좋아요. 치울게요. 다시 책으로 가서 볼게.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석을 움직일 때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자 N극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오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어때? 얘를 방해하는 방향의 자기장, 그쵸? NS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아까 말했었지, 그치? 그리고 NS를 만들어내니까 얘를 밀어내는 방향의 자기장, 그쵸? 아래에서 위로 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고 했냐면 우리 연애 기술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연애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산이야? 연애 잘하려면 뭐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민찬 알려줘. 연애 잘하려면 뭐 잘해야 돼, 민찬아? 아, 모른다고? 뭐 잘해야 돼? 네? 알잖아. 그래. 두 글자. 네? 연애 잘하려면 뭐야, 바로 밀당이지.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전자기교도의 핵심 밀당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예시로 사람으로 얘기 안 했나? 여기까지 못 했나 본데? 그래, 내가 안 할 리가 없는데. 자, 여기 봐봐. 자, 이 코일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라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코일이 산이야. 그럼 산이가 좋아하는 여자 뭐 좋아해? 어떤 여자 좋아해? 하필 왜 저예요? 왜? 민철이랑 안 엄청 어떻게 봐? 좋아하는 여자. 너 여혐이야?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 있을 거 아니야? 여자 연예인. 여혐이네. 쌤이에요. 아이. 좀 그래. 다른 연애 없어? 요새 누가 핫하지? 수지 갈까? 요새 핫하더만 다 이루얼진. 뭐지 이름? 이름도 걔 같은 거 약간 모르던데. 다 이루얼진이? 질진이? 뭐 재밌냐? 포스터도 킹받아서 안 보고 있는데. 김호빈이 아무리 잘생겨도 머리는 역시 안 된다고 하는 게 느꼈는데. 어때? 수지? 수지 알아? 수지? 수지 뭐? 똑같이 수지 알지? 수지? 알지? 수지로 갈게. 자, 여기 산이 있어. 산이 있고 이제 수지가 있어. 그쵸? 산이랑 수지랑 이제 사귄 지 1일 됐어. 사귄 지 1일? 자, 근데 수지가 막 산이한테 들이대네. 들이대. 막 산이야. 진짜 나 오늘 사귄 지 1일밖에 안 됐는데 나 오늘 너랑 뽀뽀하고 싶어. 이러고 하나.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수지가 너 오늘 사귄 지 1일 만에 뽀뽀해야 돼. 어떡할 거야? 네? 어떡할 거야?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 그치, 일단 처음에 수지가 아무리 좋긴 하지만 뽀뽀해달라고 해서 뽀뽀하면 어때? 너무 없어 보인다고 했지. 그치, 너무 쉬운 남자, 가벼운 남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수지가 해달라고 할 때는 일단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거절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민찬아 듣고 있어? 네. 얘기 잘해. 그래서 수지가 뽀뽀해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해서 거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까이 오려고 하면 산이가 일단 처음에는 뭐 해야 된다? 오지 마! 라고 일단은 밀어내야 된다 라고 아까 말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N극을 밀어내려면 대가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N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산이 대가리에 N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지가 이제 어때? 삐졌지. 알았어. 너 내가 뽀뽀하자고 했는데 나를 거부했어? 그럼 나는 이제 민천이랑 하러 간다? 그럼 민찬이랑 하러 갔는데 그럼 산이 어떡할 거야? 냅둘 거야? 냅둘 거냐고. 하도록 냅둘 거야? 너 여친의 민찬이 뺏어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너 어떻게 하지 말라고. 전 그럼 가는 중에서 싫어요. 나도 싫어. 와중에 또. 야, 여자친구가 딴 남자랑 하러 간다는데 어떻게 뽀뽀하러 가는 거야? 뽀뽀하러 간다는데 어떻게 가만둘 거야? 걔 인생이겠죠. 와, 진짜 비싼 척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지. 멀리 가지마. 붙잡아야지. 가지마. 야, 그래서 N극이 멀어지려고 하면 뭐가 붙잡아야 돼? 그치, S가 붙잡아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산이 대가리에 S가 생겨야죠. S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제 바뀌지. 끌어당기는.
자기장의 방향 항상 뭐야? 오른손으로 썼던 거 기억납니까? N극이 가리키는 게 엄지손가락의 끝방향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아까는 이쪽이 N이었는데 이제는 어때? 이쪽이 N이 되죠.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아까는 뭐였습니까? 총력이었는데 이제는 어때? 붙잡아야 되니까 인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유도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유도전류의 세기는 결국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장의 변화라고 했죠.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도 어때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야? 자석의 세기였죠.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변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석의 빠르기도 중요하죠. 그치? 수지가 어때? 막 달려서 뽀뽀! 이러면 그런 거랑 천천히 달려서 뽀뽀? 이런 느낌이랑 어때? 더 빨리 들이댈수록 어때? 더 빠르게 저항하잖아. 그치? 이게 더 변화가 크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일의 가문수. 이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지면 내부에서 생기는 자기력선의 수가 같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도전류의 세기가 어때? 세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한 건 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자기 선속에 대한 의미가 뭔지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이 이거 아직 안 했지? 네. 안 했어? 너는 이거 바로 할 때 되지 않았어 이제? 저희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수업 한 번도 안 했어? 그래? 뭐 했어? 모의고사 때문에 그런가? 저희 쌤들 아프셔가지고 왜 아프셔? 단체 아프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자,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이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자기장에 변화 안 생기니까 유도전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그쵸? 자, 그런데 자석이 운동합니다. 자석이 운동해요. 예를 들어 자석이 멀리 간다라고 얘기해보자. 멀리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멀리 가지 마. 이려. 그치? 인력. 그러면 n이 멀어지니까 대가리에 무슨? s. 그리고 밑에 뭐야? n.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럼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 왼쪽으로 움직였지.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서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됐다? 반대가 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 여기서 N극이 멀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야? N극이 뭐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거는 자석과 코일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자석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저번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 운동을 할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힘, 아까 말했듯이 가까이 오지마니까 당연히 청력이고요. 멀리 가지마니까 당연히 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의 전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냐? 자석이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써잡아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쵸? 이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 코일을 흐르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을 따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이번엔 상대적으로 코일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그치? 코일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네, 에너지의 전환 이 정도 체크하고 뒤로 갑시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아유,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많이. 몇 번을 설명했나 몰라.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발전기가 나와. 발전기. 자, 발전기라는 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중3 때도 했어요. 그치? 발전기.
자, 그래서 우리 발전기의 내부 생긴 꼬라지를 보면요. 일단 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생긴 꼬라지만 보면 누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얘지? 기억나나? 전동기? 그쵸? 전동기하고 생긴 모습이 어때? 비슷해요. 근데 모습이 비슷한 거지 원리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발전기의 구조는요. 누구하고 비슷하냐? 전동기하고 비슷하지만 원리는 전동기하고 어때?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전동기하고 비슷하지만 원리는 전동기하고 다르다. 이걸 이해시키는데 되게 힘들었어. 이게 중앙수가 이번에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잘 봐요. 자, 이제 발전기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역시나 뭐냐면 코일입니다. 그리고 코일 어디를 봐야 되냐? 안을 보셔야 돼요.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코일 내부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부. 만들었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코일 어디가 중요하다고? 내부.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 코일이 있죠? 그럼 코일이 이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여기 있지?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그래도 어렵대. 그래도 어렵대. 알겠지?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여기서 알려준 방향 그 방법대로 안 쓰고요. 저는 뭐로 할 거냐면요. 이 내부를 통과하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력선이 나오죠. 그럼 이 내부에서 뭐가 만들어져? 아까랑 똑같이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치?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도자기장의 방향을 뭐로 우리가 대응할 거냐?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대응할 거예요. 우리 아까 했잖아. 코일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무슨 방향이었어? N극의 방향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이 코일 있죠? 이 코일 안쪽에 생기는 유도자기장의 N극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코일 안을 엄지손가락으로 쑤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봐봐. 내 손가락 있지? 내 손가락 아까 누구의 방향이었어? 유도전류의 방향이었지? 그럼 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로 뭐냐? 요 코일을 따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유도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면 얘 전류 어떻게 흘러? 내 손가락이 어떻게 되니? 요렇게 넘어가는 거 보여요? 요렇게 넘어가는 거? 너네 쪽에 잘 보이니? 요렇게 넘어가는 거? 요렇게 쑤시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타잖아. 유도전류가 어때? 요렇게 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해. 할 수 있겠어? 너 왜 비웃어? 재밌는 게 아니고 못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빡세 보이지? 근데 되게 헷갈려. 그럼 반대로 쑤시면 어떻게 돼? 반대로 이렇게 쑤시면 이건 좀 보이겠다. 내 손가락 이렇게 되죠? 뭐야? 이렇게 닦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다. 알겠지? 일단 쑤시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도는 방향이 이 코를 따르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연습을 할 거야. 잘 따라와봐. 그래요. 그럼 봅시다. 잘 봐요 이제. 이것도 그냥 제가 그려서 할게요. 자 여기 N극하고 S극이 있어. 그러면 이 자석들이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 자기장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N에서 S로 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내가 처음에 코일을 얘랑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놓을 거야. 그럼 처음에는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자기력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자석하고 코일이 지금 같은 평면에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 얘를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점점 어떻게 되지? 생기죠? 맞아요? 그치? 점점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쵸?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늘지 않겠어?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입체적으로. 오케이? 할 수 있겠어? 아 이거 봐봐. 그림 그리기 좀 거기까지는 잘 못 들어가. 처음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럼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아예 처음에는 0이잖아. 근데 얘를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돌린다고. 돌리면 N에서 S로 가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들이 어때? 늘기 시작하지. 그치? 그럼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그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했지? 이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게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자기장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를 뭐 하려고 해? 없애려고 하잖아. 그치? 그 없애는 방향에 뭐가 만들어져?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그럼 그 유도자기장에 맞게 뭐를 쑤신다? 엄지. 오케이? 엄지를 쑤신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 내 손가락. 내 손가락 돌리면 뜨 이렇게 흐르겠지. 오케이? 요거 찾는 연습해야 돼. 요거 찾는 연습. 힘들만. 좋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훨씬 잘 들었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통과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아무도 통과하지 않아요. 그치? 변화가 없는 상태야. 기분 좋아. 그쵸? 근데 얘가 점점 어때? 옆으로 돌잖아. 옆으로 돌면 이 돌면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기 시작하죠. 그치? 근데 그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그럼 그거를 뭐해? 없애려고 하는 자기장이 이 코일 내부에서 어때? 생긴다고. 이걸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유도 자기장이 새롭게 생긴다 이거지. 그리고 이 유도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서 너네가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지예요. 엄지 이렇게 넣으라. 혹시 까먹을까봐. 그럼 엄지를 이렇게 넣으면 손가락 나머지 4개가 어때? 돌아가는 방향이 어때? 코일의 이 얘랑 일치한다라고 했었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돌면 얘 방향대로 돌자. 오케이? 되겠어요 이거? 민준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0에서 45도. 그래서 어디까지? 90도까지 가요. 오케이? 90도까지 어때?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쵸?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어때? 흘러요. 근데 90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된 상태야 지금? 최대인 상태죠. 최대. 그치? 근데 90도를 넘어가면서 슬슬 숫자가 다시 뭐 하기 시작해? 줄기 시작하지. 그럼 이번에 이 주는 게 좋아 싫어? 싫지. 그럼 이번엔 어때? 이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같은 방향의 자기력선을 이 코일 내부에서 또 만들어내겠지. 그럼 아까는 손을 이렇게 왼쪽으로 넣었는데 이제는 손을 어디로 넣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도는 방향이 어때요? 이렇게 돌잖아. 그치? 이렇게 도니까 아까랑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오케이?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끊임없이 계속 연습하면 돼요. 알겠죠? 계속 연습시킬 테니까 될 때까지 한번 해보면 되지. 죽도록 하자, 죽도록. 일단 여기 내용 잠깐만 두고
뒤로 가서 문제 한 번만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 우리 그때 문제 풀었어 이거? 3번 문제 안 풀었죠? 3번일 때 한 번만 풀고요. 다른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이번에 그거 하고 약간 근본적인 것들을 잘해가지고 그 뭐냐 한국 선생님 한국쌤 학생 원래 학생은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가? 두 쌤이 같이 두 명이서 어차피 나하고 다른 그치? 이게 빠질 수 없게 돼 있잖아. 진짜? 한일은 중간 때 다 그렇게 나오고. 카톡으로 할까? 카톡으로? 이따 말해줘. 애들인가? 많이 붙어있다. 너네만 남지? 너네 살이 많아. 김채영은 성능표 안 나오지? 했죠? 한 문제라서 같이 봐요. 자, 3번. 자, 코일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어때요? 맞죠? 자, 코일이 회전하면은 이게 포인트인데 있었죠? 운동의 정의죠? 그치? 그럼 우리 코일을 회전하면 자, 두 번째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전류가 유도된다. 아까
보다시피 코일을 회전하는데 90도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치?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누구도 계속 바뀌냐? 세기도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돌면서 전류를 만들잖아? 그럼 그때 전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냐?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의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같은. 뭔지 알죠? 사인, 코사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전류야, 전류. 이게 시간에 따른 전류야, 전류. 그리고 y 값의 부호가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지잖아.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y 값의 크기가 전류의 크기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 전류의 방향 계속 달라지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두 글자로 교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세기하고 방향이 계속 변하는 전류를 우리는 교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그쵸?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때? 세다.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됐고요. 뒤로 와서 문제 조금만 더 찾아서 풀게. 여기 문제. 직접적인 방향 찾기 한번 연습해 봅시다. 159쪽에 7번. 159쪽에 7번 한번 풀어볼게요. 7번의 기억 문제가 핵심이죠? 기억 문제. 기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우리 유도전류의 방향 찾기 이거 조금만 더 크게 해서 같이 보자. 자, 가나 과정에서 유도전류의 방향.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 보면요. 들어가는 방향이 어때? 관리장이 밀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이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했지. 그럼 직접 머릿속에 코일 안에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겠구나. 그럼 코일 안에 엄지손가락을 뭐 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넣는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내 손가락이 코일을 뭐 하라고 했지? 따라 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따라 돌면 도는 방향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 손이 도는 방향이 쓱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어디야? A에서 B로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요걸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가에서 나 과정에서 유도전류는 A에서 B로 흐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갑니다.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코일의 AB 부분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가에서 나로 가는 거랑 같은 방향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가? 아까는 뭐해? 늘어나는 상황이었지. 늘어나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였지. 근데 다시 최대에서 다시 뭐해? 빠지고 있는 수순이죠. 그럼 얘는 또 그거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이번에는 어때?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넣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어때? 요렇게 앞으로 도는 방향으로 돌지 않아요? 그치? 요렇게 돌아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B에서 A로 흐르지. 코일이 누워있어 좀 힘든데 이렇게 돌려서 쓱 감아지는 방향으로 해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디귿 맞을게. 자, 나, 가로 되는 과정에서 자기장이 코일 면의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은 일정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기장이 코일 면의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까? 자, 아까 여기를 보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어때? 코일 전체가 되죠. 그치? 코일이 애초부터 어때? 이렇게 서버렸으니까 수직으로 통과하는 애들이 코일 면적의 전체를 뜻하잖아. 근데 이제는 어때?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때요? 얘보다는 훨씬 그 개수가 어때? 적죠. 그치? 개수가 얘는 적고 얘는 어때? 많은 거고 다시 얘가 회전하니까 그 개수가 어때? 적어지는 거지. 그치? 적었다, 많았다, 다시 적었다. 그러면 디귿은 말이 안 되죠. 그쵸? 면적이 일정할 수 없죠.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 적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유도전류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 여기서 다 풀어볼라? 하나 더 있던데. 여기 있긴 한데 이거 잠깐만 두고요.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내신 1등급 문제고요. 페이지 162쪽이거든요. 내신 1등급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에 풀고 별표까지 치세요. 중요합니다. 이 문제. 우리 아까 그냥 풀면서 들어. 그 자석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에 주목해서 푸셔야 돼요. 자석이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코일 내부를 통과하면서 그쵸?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기억을 잘 생각을 해야 돼.
한번 해볼까? 요거 잘 봐. 일단 자, 안 풀리죠? 자, 기억 문제 보시면요. 우리 아까 A에서 이제 B에서 A하고 B에서 자석의 속력이 V로 같은지 일단 얘가 맞을까 틀릴까 이걸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자, 아까 말했죠.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바뀐다고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야,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줄지. 그치? 줄어. 그리고 또 배운 거 있잖아. 약간 센스가 있다면 이 생각해야지. 이거 N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들어오면 코일은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했지. 가까이 뭐해? 오지 마라고 해서 밀어내는 힘으로 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속력이 얘가 늘겠니? 어? 얘 코일이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안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엔 S가 어때? 빠져나가지. S가 빠져나가면 멀리 가지 마라고 붙잡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극이 생겨요? 아까는 여기서 NS가 생겼다면 자석이 빠져나갈 때 파란색으로 할게. 자석이 빠져나갈 때는 붙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가 돼버리지. 그래서 자석을 땡기죠. 그럼 지금 보면 계속해서 자석의 운동 방향을 뭐 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잖아. 그치?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고 있어? 자기력이 생기고 있어. 맞아? 이거 써놔야 돼.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 이거 항상 무조건적으로 성립해요. 알겠죠? 자기력이라는 건 무조건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지금 자석이 어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치? 그때 자기력 어느 쪽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어? 왼쪽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그게 포인트라고요. 알겠지?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 체크 됐습니까? 이거? 자, 그럼 A하고 B에서 자석의 속력은 V로 같다. 아까 말했듯이 틀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쵸? V 값은 어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A보다 B에서 V 값이 무조건 작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니은 자석이 A를 지날 때 검열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다. 어때요? 자, 자석이 A를 지나 여기를 지날 때 아까 뭐라고 했어? 가까이 오지 마라고 했었지. N극이 들이대면 얘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NS가 생겨야 된다고. 그럼 아까 N극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엄지손가락의 방향 아닙니까? 그치? 그럼 내 손가락이 뭐가 된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럼 이 통을 뭐해? 감아 쥐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근데 이거 풀 때 뭐를 보고 찾으면 쉽냐면 너 쪽에 돌출되어 있는 코일로만 보면 쉬워.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감아지는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돌출된 코일로 보면 올라가는 형태의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옆쪽에 돌출되어 있는 이걸로만 방향을 찾아. 그러면 전류가 A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됐죠? 뭐야? B네요. 그거는 잘못 봤어. 그쵸? 맞죠? 우리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져. 체크 됐지? 그 다음 디귿 보세요. 자석이 들어갈 때, 나올 때, B를 지날 때와 A를 지날 때랑 전류의 방향 같아? 지금 봐봐. 아까는 가까이 오지 마. N 여기 생겼죠? 그 다음에 멀리 가지 마. N 여기 생겼지? 그치? 아까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어때? 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어때? 같은데?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씁니다. 이렇게 자석이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잖아. 이렇게 통과할 때는 기억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무조건 반대해. 자석이 이렇게
코일 내부를 통과할 때, 그럴 때는 들어갈 때랑 그 다음에 나올 때랑 무조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퀴즈. 코일 내부를 자석이 통과할 때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 OX. 자석이 코일 내부를 통과할 때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맞춰봐요. 자석이 그 코일 내부를 뜨뜨뜨뜨뜨뜨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때 전류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까? 아까 뭐라고 했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전류의 방향이 뭐라고 했어? 반대라고 했지. 맞지? 야,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일단 한 번은 뭐 해야 돼? 끊어줘야 되지 않아? 맞지? 너네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가려면 한 번 찍고 이렇게 터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 뭐야? 코일 레벨을 통과할 때 전류가 0이 되는 순간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거 해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실험?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막 이렇게 흔들잖아. 그럼 불이 어때? 깜빡깜빡하죠? 불 계속 들어와? 아니잖아. 불이 끊어졌다 켜졌다 끊어졌다 켜졌다 깜빡깜빡. 그치? 그거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0이 되는 순간 있어요. 있어. 오케이? 여기 그대로 나온다. 이거 물리학 1이에요. 물리학 1.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문제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럼 맞춰봐. A점에서 흐르는 유도전류랑 B점에서 흐르는 유도전류랑 세기가 서로 같다. A에서 흐르는 유도전류랑 B에서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다. 방향 빼고 세기 같아요? 달라요? A에서 흐르는 전류랑 B에서 흐르는 전류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쵸?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 뭐하는 거야? 유도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자석이 빠르게 아니었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서의 속도보다 여기서의 속도가 어때? 더 느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럼 들어갈 때 빨랐다가 나올 때 느려지니까 당연히 어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B일 때 훨씬 어때? 작아야지. 그쵸? 그래서 A점에서 전류보다 B지점에서의 전류가 더 약해요. 답 니은만 되죠. 여러분 여기가 어렵게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많이 갈려. 알겠지? 여기랑 그 다음에 화학이랑. 잔잔말이 그 단원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이런 굵직한 단원들에서 저절로 떨궈지게 해야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돼. 쉽게. 발표 치시고요. 숙제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한데. 남은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152페이지인가? 그거 보십시오. 네, 여기 아직 설명 안 했거든요. 자, 아까 그래서 발전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뭐냐? 여기 나오죠? 그쵸? 시간에 따라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뭐가 만들어진다?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교류가 발생하는 게 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류라는 건 뭐야? 계속해서 세기와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류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요. 직류예요. 교류의 반대가 직류. 교류하고 정반대가 직류. 그리고 그래프는 몰라도 됩니다. 학교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교류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듯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늘어날 때랑 줄어들 때랑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되냐? 반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석의 세기가 셀 때,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 때, 가분수가 많을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때? 비례해서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야. 자, 그럼 이 발전기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우리가 흔히 아는 발전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발전기가 있는 위치는요, 발전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발전기하고요, 생긴 꼬라지가 달라요. 아까는 뭐가 밖에 있었냐면 자석이 밖에 있었죠. 그리고 안에서 누가 돌았어요? 코일이 돌았거든요. 근데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자석이 돌아요. 오케이? 그리고 코일이 가만히 멈춰 있어. 이런 것도 학교 내신에 나와요. 알겠죠? 실제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발전기는 자석이 돌고요, 코일이 멈춰 있다. 오케이? 구조 기억해. 그래서 회전하는 자석과 고정된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발전기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발전기의 회전 축에는 뭐가 달려있냐? 날개가 달려있다고 하죠? 이렇게 날개. 그래서 이 날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터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애를 터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부터 터빈을 어떤 애가 돌리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이름이 달라지죠. 그쵸? 이 터빈을 돌리는 주체가 물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수력 발전이 되는 거고요. 이 터빈을 돌리는 주체가 화력 뭐냐? 화석 연료에 연소로 발생하는 수증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화력 발전이 되는 거지. 그치? 터빈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간이 발전기. 아까 말한 게 이거야. 학교에서 만들어 봤죠? 한 번쯤. 그치? 중3 때 한 번씩은 만들어 보잖아.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흔들리면 어때?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쵸? 기억나죠? 그 다음에 뭐 간이 풍력 발전기, 그 다음에 뭐 악력기를 이용한 발전기, 뭐 자전거 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쵸? 이렇게 바퀴를 밟으면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데 깜빡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의 생산인데, 자, 발전 방식.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터빈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원이 누구냐, 그 에너지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아까 말한 발전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지. 자, 일단 화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뭐냐? 화학 에너지, 석유, 석탄 이런 애들이 바로 화학 발전의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핵 발전에는 당연히 누구냐? 핵 에너지죠, 핵 에너지. 우라늄 같은 애들이죠. 그치?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터빈을 돌리지.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력 발전, 핵 발전. 그래서 화력 발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석 연료를 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쓰지. 근데 이거 자연에서 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생명체로부터 얻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그럼 연소시키면 당연히 발생하는 공통적인 물질이 있지 않겠어? 탄소가 들어가 있어. 이 탄소를 태워. 그럼 이 과정에서 반드시 무슨 기체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거 뭐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또 온실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지.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어때요? 화력발전을 선호하지 않죠. 유럽 국가는 이제 탄소에 되게 민감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저탄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보통 안 써요. 유럽 국가에서 선호하는 게 뭐야? 핵발전이지. 원자력 발전을 유럽 국가에서는 선호하지. 그래서 유럽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런 점이 달라. 우리나라는 얘보다 뭐를 선호해? 화력 발전을 많이 선호하는 거 알지? 왜냐면 화력 발전이 도심에 가까이 설치할 수 있어. 그리고 설치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 얘보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핵발전 지었다 하면 또 어때? 개널리치잖아. 이거 뭐 방사능 나오면 어쩔 거냐 막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잘 설치를 안 하죠. 자, 밑에 보세요. 자,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뭐를 사용하냐? 열을 사용합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요. 이 물이 끓는 과정에서 증기가 발생하잖아.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요.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누가 회전하게 되냐? 아까 말했듯이 자석이 돈다라고 했었지? 자석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교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리고 화력발전의 장점 뭐라고요? 건설하는 게 쉽다고. 그 다음에 소비지. 소비지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도심 근처에 설치하기 쉬워.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화석 연료.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매장량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야? 그 온실기체 엄청난 문제지.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나온다? 미세먼지 개 많이 나와요. 알겠죠? 분진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그럼 원자력은 이제 문제 볼까요? 원자력은 핵 연료를 핵분열을 시키는 거야. 핵분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똑같이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이 끓이면서 나오는 뭐야? 증기를 가지고 어때?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지. 그래서 그런 게 얘랑 같은 점이야. 근데 얘의 장점은 뭐지?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효율을 갖고 있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한 방에 낼 수 있죠. 그리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지. 같은 의미지. 그 다음에 여기선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실가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미세먼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유럽 국가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치명적 단점이 뭐야? 뭐가 유출될 수 있다? 광산. 그쵸?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그쵸? 그런 거 어디다 처리할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그쵸? 그리고 이거 지리적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그거 뭐라고 하지? 시원하게 해야 돼. 뭐라고 그래요? 냉각. 계속 얘를 온도를 낮춰줘야 돼. 그럼 끊임없이 뭐를 줘야 되냐? 물을 줘야 돼. 물. 그럼 물을 이렇게 공급하려면 당연히 어디? 바닷가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바닷가에 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 쓰나미. 쓰나미 오면 어때? 뒤지는 거야. 그래서 발전소 대부분 다 어디 있어? 바닷가에 있어. 바닷가. 특히야 그거 알아?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에요. 중국이잖아.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다 여기 있어. 지진 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다 뒤져. 다 뒤져. 중국 졸라 많이 설치하는 거 알지? 대륙이라서. 그래서 우리 터지잖아? 다 뒤져. 저희 나라에도 영향을 있어요. 편서풍 타고 날라오잖아. 편서풍 배웠죠? 편서풍. 그냥 뒤지는 거예요. 방사성 바람이 부는 거야. 뭔지 알겠어? 물도 이렇게 오잖아. 물. 해류 배웠잖아. 해류. 그치? 그냥 뒤져. 그냥 뒤지는 거야. 이게 방사능이 이게 누출이 되잖아? 그러면 그 땅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원래 이게 안 나오게 하려면 아스팔트로 다 이렇게 매립시켜버리면 된대. 근데 일본 식기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걸 안 했잖아. 일본 식기들. 아스팔트로 이렇게 안 매립했잖아. 그거 알지? 후쿠시마 원전. 그치? 그때.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영상 찍고 있긴 한데. 여기 뭐 일본 사람 없잖아요. 일본 사람 있어요? 없죠? 어쨌든 그렇다. 좀 많네. 얼마 남았어? 아우 좋아요. 끝낼게요. 밑에 이런 잔잔바리 빨리 끝내고 문제 연습 시키는 게 낫잖아. 그쵸?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 준비해 줄게요. 기다리고 있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우라늄의 핵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라늄을요 이제 뭐를 충돌시키냐? 중성자를 이렇게 충돌을 시켜요. 근데 이 중성자는요 반드시 조건이 붙어. 느려야 돼. 그래서 느린 중성자를 반드시 충돌시켜야 돼요. 빠른 애는 그 뭐냐 효과가 없어. 느린 애를 충돌시켜야 돼. 느린 애. 느린 애를 우라늄한테 꼭 넣어주잖아. 그럼 우라늄이 저절로 어때? 팍 이렇게 터져. 그리고 터지는 과정에서 어때요? 여기 또 다른 뭐가 나오냐? 중성자가 또 나와요. 또 다른 중성자가. 근데 이때 어마어마한 열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 중성자의 속도가 개빨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예요. 보이지? 두세 개의 빠른 중성자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를 잘 또 이용하려고 이 고속의 중성자를요,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드냐? 느리게 만들어요. 감속제라는 걸 써서. 그건 학교에서 배우면 나한테 말해줘. 알겠죠? 감속제. 감속제라는 것도 아마 예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하면 그냥 패스해도 돼. 감속제를 써갖고 빠른 중성자를 느린 중성자로 바꿔. 그러면 또 이 주변에다가 뭐를 갖다 대면 돼? 우라늄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 그럼 또 저절로 어때? 우라늄이? 또 아까처럼 붕괴되겠지. 그럼 또 여기서 어때? 또 중성자 나오고 중성자 또 느리게 만들고 여기다가 또 우라늄 갖다 두면 어때? 에너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지 않아?
그거 배웠죠? 무한 등비급수. 그치? 그딴 식으로 해서 막 가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있지. 이거 조절 못하면 에너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럼 뭐가 되게요? 발전소 폭발. 핵 발전이 아니고 뭐가 돼? 핵폭탄이 되지. 이게 원자폭탄이야. 알겠지? 이게 원자폭탄. 그래서 일부의 중성자를 뭐 하냐면요. 흡수시켜요. 흡수. 그래서 그거를 제어공이라고 하는데 또 아마 학교에서 하면 하자. 알겠지?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발전소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야, 아마 체르노빌 원전에서 그 제어공인가? 거기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걸? 그거 봤어? 그 넷플릭스에 있던데 체르노빌? 그거 그때 당시를 실제로 드라마한 거거든? 그거 나중에 시간 되면 봐. 나 봤거든. 약간 그런 거 좋아해. 좀 자극적인 거. 그리고 요새 그게 아니야? 야, 환승연애 보는데 재밌더라고. 봤어? 아 봤어? 어제 했지? 나 아직 안 봤어. 말하지 마. 유식이가 좀 괜찮던데. 저 심지어 조시던데. 그리고 또 애들이 환승연애 보니까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모태솔로지만 괜찮아? 그거 보라는 거야. 처음에 약간 그거 뭐냐? 그 포스터가 좀 붕신 같은 거안 봤거든? 근데 보기 쉽게 했는데 재밌던데? 그치? 너무 붕신 같아서 재밌던데? 막 뚝딱뚝딱거리고 막 되게 웃기던데? 어쨌든 네, 자, 다 했어요. 자, 이게 또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발전소에서 에너지의 전환, 뭐 아까 말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화학 에너지가 열로, 핵 에너지가 열로,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때? 이 열 에너지가 증기죠, 증기. 수증기가 갖고 있는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지. 그래서 터빈이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전소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들 뭐 보시면 알 겁니다. 그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안 푼 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페이지 163인가? 63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